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세상을 통째로 뒤바꾸고 있는 AI 혁명,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AI 하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첨단 소프트웨어만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IM증권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AI 혁명이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물리적인 뼈대들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AI 붐의 숨은 진짜 조력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AI 챗봇이 답변을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과연 전기를 얼마나 잡아먹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쓰는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보다 훨씬 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백만, 수천만 명이 이걸 동시에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지어지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은요, 말 그대로 전기를 물먹듯 빨아들이는 거대한 하마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전력망이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AI의 엄청난 식욕을 감당할 에너지를 어디서 다 끌어와야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 AI 시대의 전력 딜레마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단 1초도 끊기지 않고 전력이 들어와야 하는 이른바 기저부하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널뛰기 하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솔직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이 정말 극적으로 팽창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건 기본이고 대형 원전을 새로 짓고 차세대 기술인 SMR까지 그야말로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폭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AI를 돌리기 위한 탄소 없는 안정적 전력, 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사상 최대 수주 모멘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이 기회를 잡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거대한 에너지 수요의 파도에 가장 먼저 올라탄 주인공, 바로 한국의 중공업 거인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14.7조 원, 무려 14조 7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3년 딱 한 해 동안 따낸 신규 수주 총액이에요. 1년 전보다 무려 106%나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은 겁니다. 물론 체코 원전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가 끌어준 것도 있지만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 터진 잭팟이 절대 아닙니다. 두산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수요 폭발이라는 세 박자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이 기록적인 호황이 작년 반짝하고 끝났느냐? 전혀 아닙니다. 올해 1분기에도 벌써 2조 8천억 원을 훌쩍 넘기며 순항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가스 수소 부문의 2조 원입니다. 북미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거기 들어갈 가스터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 덕에 이런 쾌거를 이룬 겁니다. 미국에서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두산의 덩치를 직접적으로 키워주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원전 시장의 부활을 한번 들여다보죠. 사실 미국은 지금 AI 패권을 확고히 쥐고 에너지 안보를 챙기기 위해서 꽤나 거창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100기가와트 수준인 원전 발전량을 2050년까지 4배, 그러니까 400기가와트로 확 늘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신규 원전을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상 원전을 직접 만들 산업 생태계 자체가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목표는 저 높은 곳에 있는데 그걸 진짜로 용접하고 조립해낼 공장과 숙련된 기술자는 턱없이 부족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네 번째 섹션, K원전 세계를 잇다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그 텅 빈 제조 역량이라는 퍼즐의 빈자리를 딱 맞춰줄 수 있는 곳, 바로 정해진 기한과 예산을 칼같이 지키는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입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대한 원자로 그리고 증기 발생기를 동시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로 34대, 증기 발생기 124대를 납품했는데 이 압도적인 세계 최다 공급 실적은 그 어떤 경쟁자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진입장벽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체 제작 과정인데요. 쇳물을 녹여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부품을 빚어내는 단조 작업부터 아주 세밀한 초정밀 기기 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구를 통해 전 세계로 출하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거대한 공정을 단 하나의 공장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딱 한 곳뿐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기가 막힌 원전 설계도로 뽑아낸들 이걸 진짜 금속으로 찍어내고 조립할 인프라가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두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구원해주는 진짜 마법의 공장인 겁니다. 이런 독보적인 스킬이 있으니까 이게 곧바로 글로벌 수주 폭발로 이어집니다. 지금 미국 상무부 주도로 무려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 이상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훌륭한 설계 회사지 기기를 직접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미국 내 8기는 물론이고 폴란드, 체코, UAE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전 프로젝트들의 기자재 발주가 전부 두산의 든든한 수익원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미래 에너지의 진짜 주인공, SMR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요즘 빌 게이츠 같은 빅테크 기업 CEO들이 본인들 사재를 수조 원씩 털어서 SMR에 투자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기존 원전보다 작고 안전해서 심지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산은 여기서도 이미 훌쩍 앞서가고 있습니다. 뉴스케이 파워, 엑스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까지 각기 다른 기술을 가진 차세대 SMR 선도 기업들과 전방위로 손을 잡아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래 에너지 표준을 두고 누가 이기든 간에 결국 그 기계를 찍어내는 건 두산의 몫이 되도록 아주 완벽하게 판을 짜뒀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엑스에너지가 설계한 차세대 원자로 XE100의 핵심 모듈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웅장하고 덩치 큰 대형 원전과는 완전 다르죠? 공장에서 마치 레고 블록처럼 매끄럽게 찍어내서 현장에서는 뚝딱 조립만 하면 되는 모듈화된 형태입니다. 그동안 뉴스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 차세대 원자로가 이제 구상 단계를 넘어서 진짜 이런 현실적인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두산은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SMR이 진짜로 시장성을 가지려면 결국 대량 생산, 그러니까 양산이 필수적이거든요. 이걸 일찌감치 간파한 두산은 1년에 SMR 20기를 거뜬하게 찍어낼 수 있는 전용 생산시설에 이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롤스로이스나 GE, 히타치 같은 글로벌 거물들이 쏟아낼 양산 물량을 우리가 싹 다 흡수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비전이죠. 남들 주문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커질 걸 확신하고 미리 공장부터 지어서 판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꽤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요즘 다들 엔비디아의 칩셋이나 오픈 AI의 대단한 알고리즘을 보면서 AI 패권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엄청나고 화려한 첨단 기술들도 결국 콘센트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냥 엄청나게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과연 이 AI 시대에 진정한 미래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거인들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 무대 뒤편에서 그 전력을 묵먹히 뿜어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중공업 기업들일까요? 글로벌 AI 공급망의 진짜 실세가 누군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